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하회, 품목별로, 항목별로 보면 좀 넘어간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양호하게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금융주들 실적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. 어닝 시즌 괜찮게 출발하는 모습이고 골드만삭스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망을 제시를 했거든요. 이게 또 오늘 증시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. 한국 관련 지표는 올랐습니다. MSCI 한국 지수가 0.13%, 야간 선물 0.58% 올라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상승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. 지수는 다 올랐는데 잘 보면 나스닥이 덜 오르고 다우가 더 많이 올라가고 러셀 2000은 무려 2%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. 상승한 업종도 되게 많았어요. 대부분 다 거의 사실상 대부분 업종이 다 올랐고 그래서 빅테크는 혼조, 그 외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서 상승한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.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일단 지표가 괜찮았습니다. 물론 근원 지표로 보면은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1.8%, 전월 대비는 제로, 전혀 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. 어쨌든 물가 지표 자체는 큰 흐름으로는 안정되고 있다. 물론 이제 내려가는 속도가 2% 가까이 가면서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없진 않지만 어쨌든 물가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. 갑자기 두 달, 세 달 연속으로 툭툭 튀어 올라간다든가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물가 지표에 대한 안도감이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조금 떨어지게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, 그다음에 기대 지수.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라고 물어보는 거고, 기대 지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라고 물어보는 건데, 보시다시피 둘 다 꺾였고,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진하게 나왔거든요. 근데 다만, 미시건대 측에서는 이게 이제 대선 앞두고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한 걸로 해석을 한다. 심리가 되게 나쁘다 이런 측면보다는 대선 앞둔 관망 심리 이 정도로 해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자체가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업들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죠. 특히 금융주들이 가장 먼저 실적을 내놓는데 예상치를 대부분 다 상회했습니다. 예상치 상회하고 또는 배당을 늘린다든가 이런 재료가 겹쳐서 JP모건, 블랙록, 웰스파고 주가 3에서 5% 정도 올랐고요. 그러니까 빠진 종목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금융주가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. 그래서 상승률 상위권에 보면 금융주들이 되게 많이 포진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닝 시즌 여기에 따른 반응, 금융주 상승 이런 게 좀 상승 종목 수를 키우고 증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했는데 장중에 이 뉴스 나오면서 시장이 더 올라간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. 9월 PC가 2.04% 예상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PPI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마트로 치면 이마트에 업체들이 제품을 공급하는 단가. 그럼 CPI는 뭐냐? 가격 라벨 붙여서 파는 단가. 그럼 PC는 뭐냐? 소비자가 그 마트 들어가서 쓰고 나오는 돈.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PC를 중요하게 보는 게 물가가 어떻게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사람이 들어가서 그 전 달에는 10,000원 썼는데 이번 달에는 12,000원을 쓸지 그냥 똑같이 10,000원 쓸지 이게 진정한 물가다.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. 연준에서 그래서 PC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. 그래서 연준의 목표치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2%도 대체로 보면 이제 PC 2%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.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9월에 2.04%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.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2%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달성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2.04다라는 거는 사실상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한 거 아니냐. 그럼 저렇게 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? 임대료가 완화되는 구간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또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도 비슷한 데이터를 제시를 했거든요. 3개월 평균치를 보면 2% 진입하는데 멀리 남지 않은 것 같다. 이런 취지의 어떤 분석이 나왔습니다. 물론 이제 근원 PC 같은 경우는 2.6% 나올 거로 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PC 자체는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. 다만 이제 경계하는 건 공격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경우 다시 비용 증가, 그러니까 비용 투자를
늘리는 곳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. 이런 걱정을 일부에서는 제기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2%에 근접하는 숫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분석. 그러니까 뭐 실제로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에서도 보면 2.06 예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아마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금리 지표, 물가 지표를 보면 11월에 어쨌든 금리는 내리겠구만. 뭐 일부에서 뭐 금리 동결론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동결론은 완전히 해소될 걸로 시장에서는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목표 달성 이런 분석 나오면서 시장이 더 올라가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. 뭐 주요 코멘트는 오스틴 골스비는 지금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너무 높아서 계속 내려야 된다. 그리고 특히 이제 고용이 한번 잘못되면 갑자기 악화되기 때문에 미리 대응해야 돼. 그다음에 로리 로거는 이 사람 매파거든요. 경제가 강하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는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. 이거 내려야 된다죠. 참 내려야 된다.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UBS에서는 이제 증시 낙관론, 증시 낙관론을 또 제시를 했거든요. 침체가 아닐 경우 증시는 12개월 동안 S&P 500 17% 올라가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5,900포인트, 내년 6월까지는 6,200포인트 전망한다. 근데 이게 그 금리 인하 이후에 평균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던 수치보다는 낮게 제시했어요. 이미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증시 낙관론을 또 제시하는 증권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. 이 점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 종목들을 보면 테슬라가 오늘 되게 많이 빠졌어요. 그러니까 로봇 택시에 대한 불확실성. 그러니까 이거 시원스럽게 앞으로 어떻게 기술을 개발을 해 나갈 건지,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나왔다. 세부적인 내용 없이 어떻게 믿냐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해석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. 어저께 제가 테슬라 보여드리면서 이 뉴스를 소개해드렸잖아요. 공매도들이 다시 좋아하는 종목이 돼버렸다.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공매도 맞은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뭔 재료가 나오든 좀 악재로 해석하려는 그런 이제 매도세가 가동이 된 것 같다. 사실 빠진다 하더라도 오늘 웬만하면 225달러 전후에서는 좀 방어가 되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. 근데 그 선 밑으로 내려왔죠. 그러니까 202달러 정도가 중요한 지선으로 보여지는데 그 선에서 방어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금융주들, 뭐 웰스파고를 비롯해서 이런 금융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근데 빅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금융주가 돋보인 게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나왔어요. 뭐 금리 인하 때문에 연체율이 줄어들 거고 경제 활동이 활성화가 되면 카드 사용이 증가될 것이다.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날 때 카드로 쓰니까 그 카드 관련된 사업이 또 활성화되면서 수익이 늘어날 거야. 뭐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주를 올렸고, 근데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중심으로 보면 애플과 엔비디아는 뭐 약간 빠지고 브로드컴 2% 빠지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메타, 알파벳 올랐다고는 하지만 큰 폭은 아니었잖아요. 그래서 대형주 쪽보다는 금융주 또는 중형주군 이하 쪽에 좀 매수가 또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. 한국 관련 지표는 뭐 MSCI 한국 지수가 0.13%, 양한선물이 0.58% 올라서 우리 증시는 뭐 미증시 봐서는 좀 양호하게 출발할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자들은 평가를 했습니다. 자,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11월에 금리를 못 내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걱정이 일부에서 제기했거든요. 그런 걱정을 좀 완화시켜줬고 대형주에서 자금이 분산됐다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.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이 되면 미국의 대형주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. 근데 이제 그건 좀 안 좋은 장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번졌다라는 거. 그러면 대형주가 앞으로 계속 빠질 거는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자금이 오락가락 한다라는 거는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겠고,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 같이 합류를 했죠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오게 될 거거든요. 근데 금리 인하를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소비를 부양해야 돼서 뭐 이런 취지로, 물론 이제 지금 뭐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. 우리나라가 엄밀하게 보면. 근데 그렇다고 마이너스로 가서 경기 침체는 또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주말 사이에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계속 지켜볼 거고요. 그다음에 미국에서 테슬라 하락하고 반도체 주춤하고 우리나라 대형주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은 좋은 흐름은 아니었거든요. 그리고 금융과 제약이 올라가고 주초에 우리나라 시소가 저렇게 될 가능성은 있죠. 근데
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금리 인하라는 재료를 또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 구도가 좀 달라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증시 추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 빠질 때 더 빠지고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. 근데 10월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휴장이 많았기 때문에 뭐 10월의 추세를 그대로 이제 반영하기는 조금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 미국은 이미 또 강세 보이면서 치고 나가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미국 강세 보이는 계기를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네. 그다음에 금리를 내리네. 근데 우리는 금리도 안 내렸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없는 상태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하나 금리가 내려갔잖아요.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재료를 주말 사이에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관련된 코멘트는 다음 방송 시간에 뭐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또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